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성입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다양한 축제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열리는 이 축제도요. 알토란처럼 내실 있고 쏠쏠한 재미가 있는 축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전북건축문화제입니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북건축사협회의 김남중 회장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전북건축문화제. 네. 네, 15회라고요, 올해가. 네, 올해가 15회.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런데 잘 모르거든요. 그러죠. 예. 어떤 축제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참 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15회까지 네. 많은 도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건축인들끼리만 자축제로 이렇게 되지 네.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참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좀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동안 14회까지는 그냥 건축사들끼리 어떤 문화제 축제를 했었으니까. 건축인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는 관에서 주도를 해왔는데 네. 올해부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겠죠? 예,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건축 작품 전시회가 있는데요. 네. 종전에는 전문인들만 볼 수 있는 도면 위주의 그런 작품을 많이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일반인은 봐도 잘 모르는. 예, 잘 모르죠. 근데 이번에는 예. 도면을 좀 많이 빼고 네. 사진과 그림을 많이 연 전시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모형도 였고요. 그래서 그 전시회 그 스타일이 네.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예. 또 민간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부모님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백일장 대회나 그림 집 그리기 대회. 네, 집 그리기 대회. 예, 집 그리기 또 대회. 집에 관련된 뭐 글을 짓기. 예, 예. 그런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하.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 건축 올림피아드. 건축 올림피아드. 예, 거기는 이제 상상의 집을 스케치하고 또 네. 이렇게 모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서 하는 그런 대회. 또 그리고 건축 테마 기행 같은 것도 이번에 새로 테마 기행. 예, 이렇게 해서 좀 우리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예.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테마 기행이니까 네. 어딘가 좀 가야 되겠네요.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주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우리 지역에 군산이 네. 있죠. 군산하면 항구도시고 그때 일제강점기 시대 근대 건축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시대 건축물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고 네. 완주에 있는 전통 건축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네네. 이렇게 테마 기행을 스토리가 있는 테마 기행을 한번 재밌게 만들어 근데 봤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하지만은 네. 그 일제시대 때 지어진 것이니까 그러죠. 외식 건물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러죠. 그것도 우리 건축 문화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 일본 시대에 만든 건축물이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우리 전문가들은 있을 수 예,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참 크게 안타까워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이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걸 좋아하는데 네. 애국 선진국을 가보면은 옛날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보존하려고 많이 예.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는 만큼 보존에 또 재생에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테마 기행은 이제 군산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고요. 네네. 그러면 군산에 어떤 건물을 중점으로 가게 됩니까? 군산에 가면 참 의미 있는 건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그 개정병원 앞에 가면 네. 이영춘 박사 가옥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예, 예, 그게 있습니다. 예. 이영춘 박사님 하면은 의료봉사로 굉장히 일제시대 때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 때
사유재산을 들어서 하셨던 분으로 우리는 네, 많이 그렇죠. 기억하잖아요. 네. 그 이영춘 박사에 예. 대한 특집을 만들면서 아. 그 집도 많이 찾아갔었던 네. 기억이 나는군요. 네. 자, 그리고 완주 쪽에도 있다고요? 네, 네. 완주 쪽에는 그 화엄사 극락전을 비롯한 그 일대 건축물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화엄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축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항이라는 건데요. 하항. 예, 하항. 그럼 좀 뭘 발음도 좀 말하는 그러죠. 하항은 그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많은 전쟁 그런 거로 인해서 다 소실되고요.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완주 극락 화엄사 극락전이죠. 네, 네. 근데 그 하항에는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석가래 있잖아요. 네. 석가래가 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붕에 무게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석가래를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처마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보조로 쓰는 재료입니다. 네. 예, 전북 건축문화재를 이제 주관하는 곳이 전북 건축사 협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전북 건축사 협회 회장님이시고 네. 남중 회장님. 네, 네. 자, 전북 건축사 협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사 협회다 보니까 예. 건축사에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사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주관하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또 법을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네, 네. 또 그다음에 건축사들의 경력 관리, 그다음에 복지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하는 것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또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건축 문화재를 또 건축사 협회가 주관하니까 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건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 이 건축물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는데 어떤 건축물이 우리 김남중 회장께서는 그 관심이 가는 그런 건축물일지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는 전통 건축물 하나 하고요. 예. 또 근대 건축물 하나를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통 건축물을 이야기한다면 한옥마을에 있는 향교를 좀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네, 네. 그 여러 가지 향교가 굉장히 많이 있죠. 향교는 옛날 조선시대 국립대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그 향교는 여러 가지 구조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프로토타입을 우리 건축에서는 나주 향교로 보고 있어요. 나주에 있는 향교. 예. 예. 근데 저희 전주 지역에 있는 저로서는 나주에 있는 향교 못지않게 우리 전주 향교가 그 구조나 배치나 또 건축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다. 네. 그래서 그 향교는 재래 공간과 또 공부하는 강학 공간으로 두 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공간의 분포도가 아주 잘 돼 있다. 네. 특히 그 건축의 그 외부 공간들, 네, 네. 그 단풍나무가 있는 그 외부 공간들이 아주 잘 돼 있다. 그래서 공간의 구조, 그다음에 주 건물은 높이를 높게 하고 서브 건물들은 높낮이를 얕게 해서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 또 그런 걸 봐서 참 옛날 선비들이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전주 지역에 살았던 우리 그 선배들이 예. 참 지혜로운 건축물을 했구나. 예. 환경에 잘 맞는 건축물을 예. 했구나 하는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현대 건축을 말을 하자면요. 이것도 또 군산이네요. 군산에 있는 군산 시민문화회관을 저는 좀 군산 시민문화회관이요. 네. 뭐 한때 그게 군산시에서 매각하려고도 했었고 철거하려고도 했었고 그랬었나요? 그랬었죠. 근데 네. 지금 많은 반대에 의해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요.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건축가 김중엽 건축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건축사가 마지막 설계하고 돌아가신 유고작입니다. 오, 네. 그래서 그 건축물에는 우리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정말 미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한 25년 정도 된 건축물인데요. 지금도 어디에 내놔도 좋은 건축물로. 예. 그래서 보존할 가치도 있고 네. 참 그 건축물을 갈 때마다 그 김중엽 선생님이 생각나서 저는 그 두 건축물을 참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죠? 네. 우리 김남중 회장님이 가장 존경하는 뭐 건축사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아, 네,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예. 고 정기용 건축사입니다. 네. 예, 그분은 우리 지역에 그 건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무주에 많이 했습니다. 네. 무주의 그 안성 면사무소, 예. 목욕탕에 있는 면사무소로 유명하죠. 예. 안성 면사무소. 그다음에 무주군청 리모델링. 네. 그다음에 무주에 있는 등나무 운동장. 이런 것을 했는데요. 그분의 그 건축 지론이 감흥의 건축입니다. 감흥. 감흥, 예. 예, 감흥. 감흥. 예, 예, 감흥의 건축. 감흥. 그 감흥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과 자연의 감흥이 있는 건축, 거기에 사용하고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흥의 건축, 네. 그 다음에 설계하는 사람의 감흥의 건축, 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감흥의 건축, 이런 건축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주변 환경을, 그 다음에 자연을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건축가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네, 마지막 그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가 후배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내 작품 전시와 내가 내 다큐멘터리를 찍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암 투병하면서 그런 후배 건축가들을 위해서 그런 걸 남겨주셨던 분 중에 하나라서 존경하고 예. 나도 저런 건축가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흥의 건축을 추구하시겠군요. 아,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네. 자, 이 건축사로서 이제 일을 쭉 해오셨는데, 네. 예, 실제로 하신 그 경력은 한 30여 년 되나요? 네. 예, 그렇게 됩니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보람도 있는 점도 있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어느 경우가 어렵습니까? 아, 어려운 것은 제가 디자인하고 설계한 것을 이렇게 자주 설계 변경이 일어날 때. 아, 네. 그래서 나중에는 설계 변경 결국은 뭐 직접 건축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죠. 근데 예.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돈을 받고 예. 하는 거잖아요. 내 의견을 접고, 예. 예, 건축주의 의견을. 건축주의 의견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게 괴롭군요. 예, 그리고 또 관 것은 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결재권자들의 네. 예, 의견에 따라서 이게 결제할 때마다 바뀌죠. 아하, 네. 네. 그런 또 어려운 점이 그런 있네요. 설계 변경이 돼서 처음에 구상했던 설계가 예. 이상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는 경우 참 어렵죠. 네네. 그럴 때. 그럴 때는 또 예, 설계한 건축사 입장에서 네. 또 이건 절대 변경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불간의 가불간의 관계에서 예. 을은 항상 아, 네, 네. 어쩔 수 내가 없는. 아무리 이게 최선이라 하더라도 네. 네, 다른 식으로 이걸 보완하기를 원하는 건축주가 네. 있다라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죠. 예. 예, 그 보람된 점은 어떤 것일까요? 예, 참 작년에 제가 설계를 한 건인데요. 소방관 두 형제가 소방관인 건축물입니다. 네, 근데 저한테 의뢰를 해왔어요. 근데 15평, 이게 한 채당 이게 15평 이하로 해서 네, 한 채를 이게 형 집, 네, 그다음에 자기 집, 네. 그다음에 부모님도 15평, 그래서 네. 45평을 45평. 이게 따로따로 따로. 예. 예. 이게 15평이라면 저희들이 땅콩주택이라고 많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땅콩주택. 조그마한 거 두 개로 이렇게 예. 붙여서 이렇게. 그럼 땅콩이 이제 세 개가 생긴 주택. 이제 부모님 집은 조금 띄워서 이렇게 해주고 별도로 짓고. 옆에 예. 짓고요. 그래서 네. 설계를 참 재미있게 했던 네. 큰 규모가 아니고 조그만 건축물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건축이 끝나고 나서 그 건축주가 그 소방관이 젊은 소방관이 예. 그 집들이 떡하고 엽서를 보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엽서를 아, 그게 오늘 엽서군요. 예, 엽서를 네.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
김남중 소장님께 꿈에나 나올 법한 예쁜 집 그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대목이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꿈에나 있을 법한 집을 이쁘게 그려주셔서 설계해 네. 주셔서 예. 보통 건축주들은 다 불만이잖아요. 네, 예. 그러죠.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네. 마지막에는 뭐 공사하시는 분들하고도 그렇고 네. 또 뭐 설계 쪽에서도 불만이 있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아주 특별한 경우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람을 크게 느끼셨던 모양이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그 떡은 진짜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보통 보람 있었던 일 회고하게 되면은 뭐 수백억짜리 혹은 뭐 천억 넘는 규모의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을 때 네. 예,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 이럴 텐데 땅콩주택이네요. 네. 네. 실제로 큰 주택도 설계하셨겠죠. 네. 큰 건물 뭐 몇십억, 몇억 다는 그런 예. 했죠. 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데 좋은 건축물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물은요. 예. 먼저 주변 환경과 조화가 잘 맞아야겠다. 환경과의 네, 조화. 주변. 네. 예. 요즘 건물 보면 유화독전적으로 이렇게 네. 칼라나 우뚝 솟아 있는 그런 건축물들 많이 봅니다. 그것은 참 경관에 네. 지역 경관에 또 주변 경관에 참 안 좋죠. 뭐 농촌을 가보다 보면은 그 요즘 나온 판넬 빨간색, 파란색 그런 판넬 집 지붕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멀리서 그 멋있는 뒤에 산이 있고 그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울긋불긋 단풍이 사시사철 들어있는 그런 예. 건물을 볼 때 참 부조하다. 네네. 참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주변과 조화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건축주가 아닌 건물 주인이 아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편하고 행복해야겠다. 네.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네. 그게 바로 좋은 건축물 아닐까요? 편하고 행복하려면 네.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나요? 일단은 쓰기 편해야겠죠. 예. 쓰기 편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간이 네. 내가 움직이는 동선이 편리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사람들로 말하면 핏줄 같은 것인데 네. 건물에도 핏줄이 있죠. 전기, 수도, 그다음에 요즘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장소에 전기 릴선을 갖다가 꼽지 않아도 보조선을 쓰지 않아도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주는 거. 네네. 네네네. 네. 그 건축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건축학과. 네, 건축학과. 예. 당연히 건축학과를 지망할 때 건축사가 되겠다는 생각 갖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학과를 갈 때는 모르고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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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부를 못해서 고르다가 이제 부모님이 가라. 아무 생각 없이 건축학과 간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학년 때 이제 아무래도 네. 내가 건축사 자격증도 따고 네.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군요. 1학년 때는 제가 과를 잘못 들어왔구나. 그래요? 잘못 들어왔구나. 후회를 하셨군요. 후회하고 네. 이 전과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네. 편입시험을 보려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2학년 1학기 그 봄에 첫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건축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한테 건축에 대한 역사 공부를 시작했죠. 그리스, 로마,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쪽의 건축물을 이야기 듣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옛날 그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고 로마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건축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네. 저런 건축을 그러면 나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왜 건축을 미래의 역사를 배우냐. 그것은 옛날 것을 알아야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네. 그런 멋지네요.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건축에 감흥이 돼서 건축을 네.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은 뭐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재미있고 예.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 행복합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요. 예. 우리 김남중 회장께서
30여 년 건축사로서의 일을 해오셨는데 네. 나름대로 어떤 그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오랜 세월 보내오셨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내가 뭐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건 꼭 한번 지어보고 싶다라고 네. 하는 게 있다라면 무엇이? 그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가면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뭐 안도 다다오, 일본의 안도 다다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스페인에는 안토니오 가우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리로 가면은 메디치 가문에서 있었던 전속 건축가인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클라이언트를 건축주를 잘 만난 거죠. 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설계해서 한번 건물을 지어봐라.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이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돈 상관없이 한번 마음대로 네 영향껏 디자인해서 설계해보라 하는 미술관, 건축 전문 미술관 작품 전시를 하는 그런 건축물을 한번 설계해보는 게 꿈입니다. 누가 의뢰를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죽기 전에는 오지 않을까요? 설계 변경 없다. 네. 예, 무조건 당신 뜻대로 한번 해보시오. 네. 아, 그런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말이죠. 네. 자, 아무튼 그 건축 문화 축제 문화제. 네. 뭐 많은 그 지역민들이 네. 함께 참여하고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훌륭한 그 문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